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우리들 앞에는 중대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선택한 길이 곧 우리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나머지 선택하지 않는 하나의 길이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내년 총선을 향해서 단호하게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이상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한 행태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당 내에서는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라는 반 이재명 모임에서는 현재 눈덩이 상태이지만 곧 눈사람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현재 40-50명, 많게는 70-80명의 의원들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에서 반 이재명과 반 개딸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민주당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평균적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이재명의 무능함, 비도덕성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전쟁 수준으로 심각한 분열, 분당의 징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명수가 떠나고 사법부의 분위기는 분명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청문회가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는 12월 중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 후보자는 현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로 재판 지연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들이 연이어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희대 후보자는 뚜렷한 소신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8대0 탄핵이 선고되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한 뇌물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떠한 이익도 취한 게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한 분입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방송에 대해서 개인의 인격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희대 후보자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김명수가 파괴해 놓았던 사법부의 법치를 복원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문재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장동, 백형동 그리고 태양광 등의 천문학적인 검은 돈의 부패 비리 사건들을 바라보는 사법부에서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의 부패 스캔들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판사들 사이에서는 큰 우려와 분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김옥건 부장판사의 최근 발언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일 12차 공판에서 다음 12월 15일 공판이 마무리 최종 공판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제출해야 할 서류 중에서 미완성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년 2월에 법원의 정기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백현동 사건을 넘기고 갈 수는 없다. 1심 선고를 내년 1월 중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김인섭은 이재명의 최측근입니다. 이 사건에서 김인섭 씨가 만약에 유죄가 나올 경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큰 파장이 미칠 것입니다. 그동안 재판 지연으로 일관해왔던 이재명 대표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김용에 대한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김용은 제2의 유동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용의 재산은 8억입니다. 최근 판결에서 김용에게 떨어진 6억 7천만 원의 추징금 그리고 7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어 있는데요. 총 7억 4천만 원의 금전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김용은 5년의 징역형과 전재산 몰수라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도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감옥에 수감된 김용은 이재명과 관련된 죄를 혼자 덮어 쓰게 된 상황에서 아마도 다양한 고민,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의 판결문에 따르면 유동규에게 받은 1억 7천만 원의 뇌물 중에서 7천만 원은 뇌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자를, 뇌물을 받은 자를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 수수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그 수수자가, 그 뇌물을 받은 자가 이재명이냐 김용이냐 누가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2심에서 김용이가 혼자 책임을 진다고 독박을 쓴다고 가정할 때 이재명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때 그 형량은 10년을 훌쩍 넘을 것이고 벌금도 1억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측에서 벌금과 추징금은 부담할 수는 있더라도 10년이라는 징역에 대해서는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용은 고민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2의 유동규냐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 1심 판결 이후에 더욱 초조함과 불안한 밤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 문재인 14번, 임종석 8번, 조국 6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문이 주는 메시지는 문재인, 조국, 임종석 등 수사 없이는 진실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시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는 김명수 체제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는 더욱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년 총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이준석, 그리고 목소리 높은 분들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참패할 것이라는 공포감을 주고 있는 발언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들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국회의원 의석은 300석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힘당이 참패한다는 것은 또 한 번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과 예수는 동격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암컷과 박물이 키득키득거리는 마초 군단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300조 비자금을 찾기 위해서 독일로 출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수 거시기를 찢어버리겠다는 당 대표가 있습니다.
애완견을 갖다 버리는 뻔뻔한 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인들의 본질은 자신들이 장녀이면서 처녀라고 박박 우기고 있는 꼴입니다. 내년 총선은 이런 부패 세력과의 한판 대결입니다. 이미 사법부 판사들은 각성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확고한 대법원장의 임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재명, 문재인을 재수사하겠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KBS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서 2020년 총선과는 전혀 다른 공정한 여론전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자학하고 공포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사적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귀를 막고 정권을 흔드는 정말 저열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순간에 자신의 몸값을 올리려는 행동들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내년 총선까지 비판과 토론할 시간이 없습니다. 비판 토론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한 길에 전념해야 합니다. 사법의 정의의 칼날이 부패의 그물을 찢고 있습니다. 정치는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잘못을 줄여나가는 지혜의 한 과정에 있습니다. 내년 총선은 거대한 부패 세력을 물리치고 희망찬 미래로 나가기 위한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저희 영상에 후원해 주신 안금선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